자, 이번에는요. 10장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입니다. 10장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요. 이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하고 함수라고 하는 거, 또 하나 부등식이라고 하는 거. 이거를 전부 다 따로따로 생각하면은 좀 곤란해요. 이게 전부 다 한 집안 식구라는 거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특히 고등학교 1학년에서는 전부 다 2차식을 기준으로 볼 텐데 2차 방정식, 2차 함수, 2차 부등식 이 세 가지가 각자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기본적으로 한 집안 식구라는 걸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선 2차 함수라고 하면은 제일 중요한 게 그래프예요.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그래프죠. 그렇다면 2차 방정식이라는 것과 2차 함수라는 걸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느냐? 예를 들어서 2차 함수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2차 함수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다고 해볼게요.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이렇게 생겼다고 해볼게요. 아래로 볼록이니까 이제 a는 양수인 상태겠죠? 자, 이게 2차 함수라면 2차 방정식이라는 건 뭐냐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이렇게 되겠죠. 이 그래프에 이 y 위치에 얼마가 들어간 거냐? 0이 들어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녀석을 두 개의 그래프로 쪼개 볼 수 있습니다.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것과 y는 0. 이 둘을 뭐 한 거예요? 연립했죠. 연립하니까 y하고 y를 없애주고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이렇게 들어왔죠. 연립방정식의 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연립방정식의 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두 그래프의 교점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y는 0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의미하느냐? x축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2차 방정식의 근이라고 하는 것은 2차 방정식의 근 혹은 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방금 전에 그린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바로 이 2차 함수 그래프하고 y는 0이라고 하는 x축 이 두 개의 그래프가 만나는 이 값, 이 값이 바로 예를 들어 이게 알파하고 베타라고 한다면 이 알파 베타가 바로 2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제로의 근 바로 알파 베타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는 지금 서로 다른 두 실근이죠. 지금 현재 이 그래프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죠. 그럼 경우에 따라선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가 x축하고 이렇게 접할 수가 있어요. 한 번만 만난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뭡니까? 얘는 중근이란 얘기죠. 또 하나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가 경우에 따라선 x축하고 안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근이 없는 거예요. 실근이 없는 거예요. 허근이죠. 그럼 이거는 판별식을 이용해서도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은 이렇게 되는 경우는 판별식이 0보다 큰 거고 이렇게 되는 경우는 판별식이 0인 경우고 안 만나는 경우의 판별식은 당연히 허근이니까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의 근이라고 하는 것은 2차 방정식의 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이 만나는 점의 x좌표 이렇게 정리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러면 우리는 10장의 기본 문제 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1번이에요.
포물선이 3개가 있어요. y는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4, y는 x제곱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3a, y는 x제곱 마이너스 2의 a 마이너스 1의 x 플러스 2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4, 이렇게 3개의 2차 함수 그래프가 있습니다. 1번, 세 포물선이 모두 x축과 만난다. 2번은 세 포물선 중 적어도 하나는 x축과 만난다. 이 문제 핵심은요, 1번 모두, 2번 적어도 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찌됐든 공통점은 x축과 만난답니다. 만난다는 얘기는 서로 다른 두 실근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거에다가 누구까지 포함하는 거냐? 중근까지 포함해야 됩니다. 즉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x축과 만난다예요. 특별히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런 말이 없어요. 중근 포함해서 서로 다른 두 실근하고 중근까지 함께 아우르는 겁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요 녀석이 x축과 만난다. 즉 우리 이거를 4분의 d1이라고 할게요. 4분의 d1. 4분의 d1이라고 한다면 짝수 판별식이에요.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요 녀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인수분해하면 a-2, a 플러스 2가 되고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니까 바깥 구간이 됩니다. a-2, a 플러스 2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면 얘는 바깥 구간이에요. a는 2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a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두 번째 4분의 d2는요. 자, 이번엔 두 번째 거 b'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3a 역시 인수분해하니까 a의 a 플러스 3입니다.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a는 0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a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 세 번째입니다. 역시 4분의 이번엔 d3라고 할게요. 짝수 판별식이에요. b'의 제곱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마이너스 ac니까 2a제곱 플러스 6a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넘길게요. 이쪽으로. a제곱 마이너스 4a가 되겠죠. 마이너스 3 넘기면 플러스 3이 되겠죠. 0보다 작거나 같다. a-3 a-1은 0보다 작거나 같다. a는 1 이상 3 이하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수직선에 한번 나타내 볼게요. 여기가 A예요. 1번은 파란색으로 나타내겠습니다. A는 2 이상 마이너스 2 이하다. 두 번째 거는 녹색으로 나타낼까요? 0 이상 마이너스 3 이하. 세 번째 건 빨간색으로 나타내겠습니다. A는 1 이상 3 이하. 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렇다면 1번 같은 경우는 모두 x축과 만나야 된다 그랬으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모두 만족하는 영역, 즉 1층, 2층, 3층이 다 있는데 여기죠. 아, 전부 다 있는 데는 여기예요. 정답 A는 2 이상 3 이하다.
두 번째 문제 2번. 적어도 하나는 x축과 만난다. 적어도 하나는 x축과 만난다 그랬죠. 그럼 결국에는 뭐냐면 1층이든 2층이든 3층이든 어느 하나라도 걸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 여기 다 돼요. 여기 다 돼요. 하나라도 걸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어디를 제외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한테도 선택받지 못한 이쪽 영역을 제외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건 뭐라고 쓰면 좋을까요? 정답은 a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a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10-2번 가겠습니다. 2차 함수 y는 fx라는 문제에서 2차 함수라고 선언을 해줬어요. 2차 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나? x, y x축하고 마이너스 1하고 3에서 이렇게 만납니다. 자, 이때 1번 방정식 fx는 1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할 때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은 얼마가 되겠느냐? 2차 함수의 아주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는 대칭축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얘를 중심으로 좌우 대칭이죠. 대칭축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x축하고 마이너스 1에서 만나죠. 3에서 만나죠. 정가운데죠. 정가운데. 마이너스 1하고 3하고의 정가운데면 둘 더해서 반으로 갈라주면 되니까 대칭축은 x는 1이에요. 1. 자, 이때 1번 fx는 1 그랬죠. 이거는 아까 설명했던 대로 그래프 두 개로 쪼개는 거예요. 하나는 y는 fx. 예, 위에 보이는 대로 이 그래프 그냥 그대로 쓰면 돼요. y는 fx. 그리고 y는 1. 이걸 뭐 했어요? 연립했죠. 연립했다는 얘기는 뭐라고요? 두 그래프의 교점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y는 fx는 그렸고 y는 1? y는 1이면 여기 이렇게 그려지죠. 이게 y는 1이죠. 그랬더니 몇 번 만나요? 한 번, 두 번 만납니다. 이것을 알파, 베타라고 한대요. 그렇다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냐? 알파, 베타 값을 직접 구할 필요 없어요. 왜? 대칭축이 존재한다니까요. 2차 함수의 굉장히 중요한 성질, 대칭축이 존재한다니까요. 대칭축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이 똑같아요. 그렇다면 알파와 베타의 정 가운데도 누가 될 것이다? 1이 될 것이다.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정 가운데 절반도 1이 되는 거니까 정답.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가 되겠다? 2가 되겠다. 2번 보겠습니다. 방정식 f의 x 플러스 2는 제로에 두근 합과 곱을 좀 구해봐라 그랬습니다. 식을 좀 세워볼게요. 최고 차항계수가 누군지 몰라요. 그럼 a라고 써요. 대신 아래로 볼록이니까 a는 양수예요. x축하고 마이너스 1에서 만나고 3에서 만나죠. 그럼 강제로 인수분해가 돼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 아, 이게 바로 fx입니다. 이게 fx예요. 그렇다면 f의 x 플러스 2라고 하는 것은 x 플러스 2, x 자리에 누가 들어간 거예요? x 자리에 x 플러스 2가 들어가는 거예요. a에 x 플러스 2 플러스 1 또 x 플러스 2 마이너스 3는 0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a에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되는 거겠죠. 결국 이 녀석의 두 근은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3 또는 1이 된다는 이야기겠죠. 어허, 그러면은 두 근 합은 얼마가 될 것이냐? 두 근 합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두 근 곱은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10-2번도 쉽게 풀어낼 수 있었어요. 10-1번과 2번까지는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어요. x축하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요건 안 만날 때, 접할 때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눠서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해볼 건 뭐냐? x축이 아니라 일반적인 직선. 자, 예를 들어서 이게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하는 2차 함수예요. 그리고 일반적인 직선 y는 mx 플러스 n이다. 그러면 이런 일반적인 직선이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죠.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할 때. 그리고 또 어떻게 만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접할 수도 있죠. 또 어떨 수도 있어요? 이렇게 안 만날 수도 있습니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중근이다. 접한다. 세 번째, 안 만난다. 자, 그럼 이걸 어떤 식으로 그러면은 처리를 할 거냐? 교점의 개수로 보는 거예요. 교점의 개수가 2개. 교점의 개수가 1개. 그리고 얘는 교점이 없다. 그럼 교점은 뭐라고 했습니까? 교점이라고 하는 것은 연립방 정식의 해예요. 연립방 정식의 해, 교점. 교점, 연립방 정식의 해. 이게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아, 그럼 일단 연립방 정식. 누구하고 누구를 연립하는 거예요? 두 그래프.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y는 mx 플러스 n. 연립하면 ax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mx 플러스 c 마이너스 n은 0. 요런 식이 나오는 거죠. 이 녀석을 어디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 녀석을 판별식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바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겁니다. 둘을 연립한 요 녀석의 판별식이 0보다 클 때고 이 녀석은 판별식이 0일 때 그래야 중근이 되겠죠. 안 만난다는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겠죠. 어떤 녀석? 바로 둘을 연립한 요 2차 방정식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다. 아, 이렇게 푸는 거구나. 사실 논리적으로 달라지는 건 없어요. 10-3번 봅시다. 10-3번. 포물선 있거든요. 포물선.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그리고 직선 y는 mx 마이너스 9. 자,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m값 또는 범위를 구하여라. 1번 교점이 없다. 2번 교점이 1개다. 3번 교점이 2개다. 자, 교점을 논한다는 건 둘을 연립하란 얘기죠. x제곱 마이너스 4x는 mx 마이너스 9 x제곱 마이너스 4 플러스 m x 플러스 9는 0 이렇게 되겠죠. 그렇다면 이 녀석의 판별식을 구하는 겁니다. b제곱 마이너스 4ac m제곱 플러스 8m 4, 4, 16이니까 마이너스 20 오잉 m 플러스 10 m 마이너스 2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교점이 없다는 얘기는 이 판별식이 음수라는 얘기죠. 허근이니까. 2차 부등식이 0보다 작다면 사익 구간이 되는 거죠. m은 마이너스 10보다 크고 2보다 작다. 교점이 1개다. 다른 말로 이건 중근이 되겠죠. 그럼 뭐예요? 는 0이 되겠죠. m은
마이너스 10 또는 2가 된다. 마지막으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거죠. 교점이 두 개란 얘기는. 판별식이 0보다 큰 거예요. 2차 부등식이 0보다 크면 바깥 구간이 되겠죠. 2보다는 크다 또는 마이너스 10보다는 작다. 또는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이번에 이제 10-4번이에요. 10-4번. 다음 두 포물선에 밑줄 칩니다. 공통으로 접하는 공통직선, 공통접선의 방정식을 좀 구해봐라. y는 x제곱하고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8이죠. 그러니까 2차 함수가 이렇게 하나 그리고 뭐 둘 이런 식으로 있다는 얘기예요. 얘가 y는 x제곱이고 얘가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8이래요. 그럼 공통 접선이니까 뭐예요? 둘을 다 지나가는 거니까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얘하고도 접하고 얘하고도 접하고 그 녀석을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접합니다. 어떻게 접하느냐? 먼저 y는 x제곱하고 접하죠. 그럼 둘을 연립을 하는 거예요, 먼저. 여기 있는 직선과 여기 있는 2차 함수를 연립을 하는 거예요. x제곱은 mx 플러스 n x제곱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n은 0 이렇게 되겠죠.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ac는 0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는 요런 2차 함수하고 직선하고 접한대요. 그러면 둘을 또 연립하는 거예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8은 mx 플러스 n 넘기니까 x제곱 마이너스 가로 열고 4 플러스 mx 플러스 8 마이너스 n은 0.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ac 4, 8에 32 플러스 4n 이것도 역시 어떻게 돼요? 접하잖아요. 접하면은 는 0이 돼야죠. 전개하니까 m제곱 플러스 여기를요. m제곱 플러스 2, 4 8m 4, 4, 16인데 뒤에 마이너스 30이 있죠. 마이너스 16 플러스 4n 은 0. 자, 식이 몇 개 나왔어요? 식이 2개 나온 거예요. 요거랑 요거. 둘을 연립하는 거예요. 어차피 미지수가 mn 2개 있잖아요. 4n은 마이너스 m제곱이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m제곱을 넣는 거예요. m제곱 마이너스 m제곱 없어지니까 여기만 남네. m은 2구나. m이 2가 되면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럼 n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네요. 끝. 따라서 공통접선의 방정식 이 녀석은 뭐라고 쓰면 된다? 답. y는 m이 2라고 그랬죠. n은 마이너스 1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답은 y는 2x-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먼저 이번 영상에서 마지막 문제예요. 10-5번 해보겠습니다. x에 관한 방정식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1 절대값 닫고 마이너스 1은 a의 실근의 개수는 실수 a 값이 변함에 따라 a가 변하거든요. 변함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가? 어떻게 변할까? 뭐가 변하는 거예요? 바로 실근의 개수. 자, 이건 어떻게 하느냐?
그래프 두 개로 찢는데 그냥 찢지 말고 여기 있는 마이너스를 넘겨요. 그러면 식을 다시 한 번만 쓸게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1은 a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래프 두 개 y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1 y는 a 플러스 1 y는 상수 이렇게 돼 있는 거는 그냥 상수함수죠. 이거는 x에 대한 뭐 1차 함수 이런 거 아니에요. 상수함수. 상수함수라는 건 우리 수학 하에서 물론 더 자세하게 배우겠지만 x축에 평행한 직선이 되겠죠. 그래프를 그려보면. 네, x축에 평행한 직선이. 자, 그러면 이 둘을 연립한 거가 얘니까 즉 다시 말해서 이 두 그래프에 뭘 찾으면 되겠다? 교점을 찾으면 되겠다. 자, 이 첫 번째 게 문제예요. 자, 이거 어떻게 하느냐? 이거요, 이번 겨울방학 때 수학 하 시간에 배울 겁니다. 지금 절대값이 이렇게 돼 있죠. 자, 어디의 절대값? 어디의 절대값? 우변 전체 절대값. 기억해 두세요. 우변 전체 절대값이죠. 우변 전체 절대값은 어떻게 한다? x축으로 접어 올린다. x축으로 접어 올린다. 그러면 일단은 y는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요렇게. 그죠? 이렇게. 마이너스 1, 1. 그런 다음 우변 전체 절대값을 때려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x축으로 접어 올린다고요. x축 아래에 있는 녀석. x축 아래에 있는 녀석은 이거죠. 이 녀석을 x축으로 접어 올리는 거예요.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생기느냐? 바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원래는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었죠. 이제 얘는 1이 되겠죠. 얘네들은요. 얘네는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 그래프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y는 절대값 x-1. 아, 이렇게 되는구나. 빨간색 그래프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뿅. 요건 이제 사라졌어요.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 누구를 또 그리느냐? 상수함수 y는 a 플러스 1. x축의 평행한 직선이라고 했죠? 그렇다면 a가 변함에 따라 교점의 개수겠죠. 실근의 개수는 곧 교점의 개수겠죠. 어떻게 변하는지를 따져보는 거죠. 우선 첫 번째, a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이 0보다 작은 경우, a 플러스 1이 0보다 작은 경우는 교점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실근의 개수도 제로가 되는 거죠. a 플러스 1이 이번엔 딱 0인 경우에는 실근의 개수가 2개가 되겠죠. 하나, 둘. 0과 1 사이에 있을 때 a 플러스 1이 0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4개가 되는 거예요. 얘는 어떻게 풀어줄까요? 여기 있는 플러스 1을 양쪽으로 이쪽으로도 넘겨주고 이쪽으로 넘겨주는 거죠.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을 때를 말하는 거겠죠. 이번엔 a 플러스 1이 이렇게 딱 1일 때 a 플러스 1이 1일 때, 즉 다시 말해서 a가 0일 때, 그때는 a가 변함에 따라 실근의 개수는 3개가 될 겁니다. 3점에서 만나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보다 커지게 되면 a 플러스 1이 1보다 커지게 되면, 즉 a가 0보다 커지면 그럼 그때는 교점의 개수가 다시 2개가 되겠죠. 답 예쁘게 써볼게요. 첫 번째,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실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a가 마이너스 1일 때 실근의 개수는 2개고요.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을 때 실근의 개수는 4개. a가 0일 때 실근의 개수는 3개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a가 0보다 클 때 그때는 실근의 개수가
총 2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문제들은 그래프를 그릴 줄 모르면 큰일 나죠. 그 중에서도 오늘 굉장히 중요하게 다룬 거 요거 우변 전체 절대값. 이거 사실 어디에 나와요? 우리 이제 겨울방학에 더 자세하게 배울 수학 하편 함수 단원에서 집중적으로 또 공부할 겁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2차 방정식의 근해 분리 내용부터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